안녕하세요. 연문천자문의 염정삼 문준혜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97강의 8글자를 배우시겠는데요. 그 글자는 이제 진, 근, 위, 예, 낙, 엽, 표, 요의 8글자입니다. 네. 발음은 좀 어렵네요. 네, 발음이 쉽지 않네요. 선생님 네. 설명해 주세요. 네, 진근 위 예 할 때 네. 진자는 베풀 진자입니다. 근자는 뿌리 근자이고 네. 위자는 맡길 위자, 예자는 깃 일산 예자인데 좀 특이한 뜻이죠. 일산예요? 네네. 그 뜻풀이부터 해주시죠. 네네. 깃으로 만든 일산이라는 거는 이제 태양을 가리는 우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양산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통 들고 다니는 양산이 아니고 네. 이제 왕족이 행차를 할 때 의장용으로 사용하는 이제 양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보통 예자를 이제 가리다, 가릴 예자로 보고 있는데 그게 네. 햇볕을 가리다 이런 그렇죠. 뜻이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진근 위에 이것을 풀이를 해보면, 그런데 여기서는 네. 보통의 음훈하고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네. 진자도 베풀 진자가 아니라 묵을 진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묵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서 묵은 나무 뿌리는 이렇게 네. 해석을 해야 되고요. 위자도 맡길 위자가 아니라 시들 위자로 해석을 해야 네. 되고, 예자도 여기서는 이제 버려지다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그래요? 그 글자의 대표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진근 위 예 하면 묵은 나무 뿌리가 시들어 버려지고 이렇게 해석하겠고요. 네. 낙엽 표유 할 때 낙자는 떨어질 낙자이고 네. 엽자는 나뭇잎 엽자입니다. 네. 표는 회오리 바람 표자이고 네. 요자는 불어오르는 바람 요자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낙엽, 그러니까 떨어지는 나뭇잎이, 표는 회오리 바람이니까 회오리 바람에 이렇게 휘날려서 위로 날아오른다, 그러니까 나부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그림의 한 장면이 떠오르네요. 네. 가을에 이렇게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데 맞아요. 네. 시몽 너는 들었는가 낙엽 지는 소리를 네. 이런 식구가 있죠. 네. 네, 아주 옛날에 들어봤던 식구인데 그 장면이 이제 가을에, 늦가을에 네. 좀 쓸쓸하기도 하고 네. 예. 겨울로 넘어가는 그 즈음의 시기를 잘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 글자씩 설명해 주세요. 네. 자, 이 글자는 네. 이제 베풀 진자라고 했고 우리 문장에서는 묵을 진자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네. 근데 설문해자에서는 이 글자를 네. 그 지명으로 풀이를 해서 순임금, 고대의 이제 전설의 제왕인 순임금의 후예가 받은 땅 이름으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춘추시대 제후국 중에 진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네네. 그 나라를 이렇게 쓰거든요, 국호를. 그렇죠. 거기가 이제 순임금의 후예들이 사는 땅이다. 이런 네, 뜻이군요. 그렇게 이제 네. 허신은 설명을 해놓고 네. 구조를 또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여기 이제 대체로 지역을 표시하는 땅과 관계된 이것이 이제 의미 성분이고 네. 그 다음에 좀 묘하게 풀었어요. 요렇게 생긴 요 부분 있죠. 네. 요것을 신자, 별신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으로 풀이를 해서 이게 발음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위아래에 있는 이것과 이것이 나무목이다. 네. 그래서 이 글자가 신을 발음 성분으로 하고 나머지 두 성분이 의미의 역할을 하는, 그래서 땅 이름이다 이렇게 풀이를 해놨는데 억지로 네. 발음을 찾으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자형을 보고 그렇게 풀이한 것인지 조금 이제 억지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냥 진짜는 오늘날의 구조도 이렇게 이제 좌부방이 이제 붓수로 붙어 있고 오른쪽에 이제 동력동자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력동자가 이제 발음이 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설문해자 이전으로 가도 사실은 전국문자에 가보시면 이렇게 언덕을 나타내는 부분하고 동력 동자에 가까운 이렇게 성분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동력 동자하고 이 지역을 나타내는, 땅을 나타내는 글자가 합쳐져서 어떻게 베풀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을까? 원래 동력 동자는 이 모습이 어떤 꾸러미, 물건을 쌓아놓은 꾸러미를 상영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어로 동서남북할 때의 동서를 이렇게 붙이면요, 이게 동서라는 의미도 있지만 물건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중국어로 똥시죠, 똥시. 네, 똥시. 그래서 이 글자는 물건을 땅에다가 이렇게 배열해 놓은 거, 늘어 놓은 것, 이것이 이제 본래의 의미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례라고 하는 책에 이 글자가 그런 늘어놓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용례가 있어서
그게 아마도 본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장에서는 진짜가 이제 오래되었다, 묵었다. 네, 우리가 진부하다 할 때 이 맞아요. 진짜를 네네. 쓰잖아요. 네. 그렇게 풀이하게 된 것은 원의와는 크게 관계가 없는 건가요? 원래 의미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글자를 어떻게 해서 거기에서 진부하다 또는 이제 묵었다는 의미가 나왔는지까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뭐 나열되어 있다 할 때는 이제 진열하다 할 때 이 글자를 쓰시면 되고, 묵었다 할 때는 진부하다, 이런 단어 속에서 이 한자의 의미를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글자를 보실까요? 예, 그 다음은 이제 뿌리 근자인데요. 네. 이 글자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오늘날의 글자를 보시면 나무목하고 간자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예. 이게 이제 발음 성분이고 네. 여기가 이제 의미 성분입니다. 간단한 형상자네요. 그러니까. 네네. 네. 그래서 뿌리 근자이니까 근간에서 쉽게 형성자로 표현을 했어요. 설문 소전에서도 그 오늘날의 해서하고 자형이 틀리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재미있게도 갑골문에 가보시면 전혀 다른 구조이거든요. 네. 요 위에 있는 것은 이건 사람의 발이에요. 발이네요. 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이 이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나무에서 아랫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통 발은 땅을 디디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발로 밟고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부분. 그래서 혹시 이게 뿌리를 표현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표현됐던 갑골문이 근문으로 가서도 이게 발의 형상을 표현하는 이제 그칠 지자로 표현이 됐지만 설문소전에 가서는 갑자기 형성자로 바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원래의 회의자로 표현됐던 것이 이제 형성자로 소전에 와서 바뀌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 글자를 이제 네. 설명해 주시죠. 자, 네. 그 다음 글자는 네. 처음에 해석할 때 맡길 위자라고 해석을 네, 했고, 네. 보통 우리 위임하다 할 때요, 그렇죠. 이 글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훈이 맡기다라는 의미예요. 맡기다라고 하는 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물건을 남에게 음. 주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권리나 권한을 그죠? 남에게 대신 행사하도록 주다, 이게 위임하다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남에게 줄 수도 있고요, 네. 자기가 위임을 받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맡기다라는 의미로 이제 보통 네. 훈을 하는데, 설문 해자의 구조부터 해서 오늘날의 해석까지 구조도 똑같습니다. 위에는 그 벼화자가 있고요, 네. 아래에는 여자를 의미하는 여자 여자가 있죠. 네. 그런데 설문소전의 의미는 조금 풀이가 달라요. 네, 어떻게 돼 있나요? 여자와 곡식을 의미하는 벼화로 구성된 것은 맞는데, 이게 벼가 이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순종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남의 말을 잘 듣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남이 부탁하는 것도 잘 들어주고요. 그래서 맡기다, 그 사람에게 부탁하다, 이런 의미가 생겼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맡기다, 부탁하다는 네. 뜻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이 문장에서는 네. 시들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마도 여성이 들어갔다는 의미에서 순종하다, 순종한다는 건 자기를 잘 굽힌다, 굽힌다는 건 또 약하다, 약한 건 잘 시들다, 뭐 이런 식의 연관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근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네. 시들다까지 가는데요. 네. 시들다라는 의미로 문장에서 종종 쓰였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도 맡기다라는 의미로 하면 해석이 안 되고, 네, 네. 시들다라고 해석해 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 다음 글자는 좀 복잡해 보이는 이제 예자입니다. 예, 쓰기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예, 해설을 볼까요? 위에 부분이 이게 앓는 소리 할 예자라고 해요. 앓는 네, 소리 할 끙끙 예자. 앓는 소리 예자. 네. 우리나라의 한자 자전에 훈이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중국 사전에서는 때릴 때, 뭔가를 칠 때 나는 소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밑에 있는 것은 이제 깃우자이거든요. 네. 깃우자가 들어간 지금의 예자는 앞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깃일산 예자라고 해서 의장용 양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예자 아래에 이렇게 U자처럼 생긴 네. 이 부분을 집어넣으면 이거는 이제 의사할 때의 의자죠. 의자가 되죠. 네. 예. 그래서 이 글자도 발음 성분으로 많이 네. 쓰이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선 양산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이 한자에도 역시 버리다라는 의미에 이 본래의 의미하고는 관계없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문장에서는 버려지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는 이제 뒤에 구절의 첫 번째 네. 글자인데 네. 떨어질 낙자입니다. 네네. 네.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쓰는 네. 글자죠. 아랫부분이 이제 낙수라고 해가지고 강의 네. 이름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발음 발음 성분이고요. 성분이고. 윗부분이 이제 풀초가 있으니까 이게 음이 성분이어서 나뭇잎이 떨어진다는 네. 의미의 낙자입니다. 네. 그런데 이 글자가 처음에는 이제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만을 가리키다가 네. 의미가 확대돼서 모든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시험에 떨어지다 할 때도요, 낙방, 낙방하다. 예, 뭐 선거에 떨어지다, 낙선 이럴 때도 다 이제 이 글자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낙자가 들어가는 하나의 문장이 생각납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네, 소설을 많이 보셨군요. 반응이 그렇게 썩 달갑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엽자를 설명해 주세요. 네, 엽자도 네. 형성자인데요. 네. 위에 부분에 이제 풀초가 있고요. 네. 아랫 부분에 이게 엽자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나뭇잎이라는 의미의 엽자입니다. 네. 그런데 원래 이 글자도 사실은 나뭇잎을 의미하는 엽자였다고 해요. 네, 서면 예. 소점만 봐도 네. 나무 위에 뭔가 주렁주렁 달린 것 같은 네네, 모양인데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 글자가 이제 다른 의미로 예를 들면 납작한 나무판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되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제 풀초를 붙여서 네. 나뭇잎을 가리키는 이제 단어를 또 새로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이거 나뭇잎 엽자로 네. 익히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 글자는 이제 표자인데요. 네. 이건 회오리바람 표자입니다. 그러면 의미 성분이 어디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죠. 해설을 보시면 이 오른쪽에 바람풍자가 있는데 네. 이것이 이제 의미 성분인 거고,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은 이제 표, 그러니까 이제 티켓이라고 할 때 네. 그 표자인데 이게 발음 성분인 거죠. 그래서 회오리바람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이제 형성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요자도 역시 바람풍이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역시 예. 바람과 관계되는 글자인 거 맞죠? 맞습니다. 이것도 바람이 의미 성분이고, 네. 왼쪽에 있는 요 부분이 이제 발음 성분인데, 네. 쓰는 방법이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네, 있어요. 맞아요. 우리 지난번에 소유할 네, 때도 맞아요. 나왔었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해서로 사용되는 자형이고, 이거는 설문해자에는 이 글자가 없습니다. 네. 후대의 사전에 보이는데요. 표요가 합쳐져 가지고 네. 위로 올라가는 바람이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아, 그러면 이렇게 회오리 바람처럼 그런 위로 것 같아요. 솟아올라가는 예, 바람. 예. 자, 그럼 오늘 배운 네. 이제 8글자를 네. 앞에서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면 네. 어떨까요? 네. 진근 위에라고 하면 묵은 나무 뿌리는 네. 시들어 버려지고, 네. 그 다음에 낙엽 표요 하면 떨어지는 나뭇잎은 바람에 나부낀다. 흩날린다. 네. 이렇게 번역하면 어떨까요? 네, 저는 여전히 쓸쓸한 그 서부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떠오릅니다. 막 사막에서 이렇게 나뭇잎 한두 개가 막 휘날리면서 이렇게 썩은 뿌리들이 이렇게 나뒹굴어서 이렇게 늘어서 있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네요. 맞아요. 굉장히 네. 쓸쓸한 네. 어떤 풍경이고 그런 느낌을 주는 구절들입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배우셨고요. 다음 네. 시간에 배울 98강의 8글자는 유곤, 독운, 능마강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